굳이 나를 이 의자에까지 앉히게 한 이유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야. 일단 형 간단하게 형 자기소개 이제 모여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블라인드 파일즈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유튜브 에센스룸의 출연자죠. 예, 출연자로 근 4년 정도로 활동한 패션 유튜버예요. 패션 유튜버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훈이라고 합니다. 예, 본명은 김상호고. 그게 왜 갑자기 첫 번째 질문이 돼? 나? 니드워크 처음 시작하기 한 4년 전, 그러니까 벌써 한 거의 16, 7년 된 것 같은데,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개명을 하려고, 뭐 일도 안 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개명을 하려고 갔는데 그 이름을 지어줬어. 그래서 이거를 아예 가명으로 신청을 동사무소 가면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갔는데 너무 복잡한 거야. 무슨 그냥 이렇게 쓰자 그래갖고, 나는 거의 예전에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한 20, 중고등학교 친구들 이 정도밖에 없어. 거의 지금 이름으로 알지. 형은 보통 사무실 출근하면은 하루에 보통 뭐 하면서 좀 지내? 나는 내가 출근이 좀 늦어. 일을 늦게까지 하니까. 일을 보통 여기서 퇴근이 한 새벽 3시 정도 되니까 집에 가서 잠을 자면 한 4, 5시? 4, 5시 정도 되고, 이제 출근은 12시에서 1시? 뭐 그 정도 한다고 보면, 일어나는 시간이 난 12시 정도. 근데 왜 야행성으로 사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버릇인 것 같아. 버릇이.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일을 잘 못해.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일 같은 경우나 뭐 생각 같은 경우도 정신이 없으면 일을 잘 못해서 좀 밤에 일에 버릇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오래 했으니까 밤에 생각할 시간, 그리고 이상하게 해 지고 아무도 없고 좀 혼자 있고 이래야 좀 생각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늦게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는 버릇이 생겨서, 잠이 많은 편은 아닌데 버릇이 생겨서 그렇게 사무실 나와서 직원들이 이제 뭐 일 있는 거 다 처리하고, 일 시킬 것들 일 시키고, 한 오후에 한 4, 5시 되면 오토바이도 한 바퀴 타기도 하고,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당구한 게임 치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8시, 9시쯤 퇴근들 하면 일하고, 뭐 그러고 퇴근하고, 뭐 이런 정도? 그럼 보통 새벽에 디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좀 그런 게 있어. 좀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낮에 그런 부분이 생각났던 적은 잘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럼 보통 디자인은 좀 하실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레퍼런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 예, 왜냐하면 블라인드 파일즈라는 브랜드가 보여주는 감성이 빈티지의 옛날 것들을 레퍼런스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디자인의 출발은, 예전에도 내가 한번 우리 영상에 보면 옷 가르쳐주는 컨텐츠를 한번 한 적 있어.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타기 형은 공장 가서 뭐 이런 미싱도 가르쳐주고, 여기가 뭐다, 이 미싱 이 부분은 뭐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데 형은 왜 그냥 형 디자인을 하는 것처럼 그냥 걔한테 했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내가 왜 그 친구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냐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배우면 돼요. 배우면. 왜냐면 여기가 오바야, 여기가 쌍침이야, 여기가 뭐 체인 스티치야, 뭐 이런 것들은 배우면 되는 문제야. 배우면. 근데 나는 누군가한테 옷을 만들 때 배워본 적이 없어. 다. 그러니까 내가 공장에 가서 부딪히고
사장님들한테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는 막 아예 난 디자인 자체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디자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출발선이 그거밖에 없어. 내가 좋은 게 남들도 좋겠지 라는 출발선밖에 없거든. 출발선 자체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막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떻게 해야 되지? 막 해외 옷들 많이 보고 처음에 한국에서 브랜드를 할 땐 브랜드라는 거를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 했었어, 솔직히. 나는 생산자 입장이었고 내가 디자인을 한다? 이런 생각도 안 했었고 그걸 디자인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지는 30이 넘어서 30이 넘어서고 그게 계속해서 디자인이라는 걸 하다 보니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창작형 디자이너는 보통 하이엔드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이너들밖에 없어. 사람들이 모든 옷을 하이엔드에서만 사진 않잖아. 일반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입을 옷들은 보통은 다 레퍼런스가 있는 디자인을 가져간단 말이야. 근데 그 디자인 안에서 어떻게 바뀌느냐는 원래 있었던 디자인을 가지고 바꾼다라고 의미를 하는 건, 자, 그때 내가 그 윤성진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알려준 건 뭐냐면, 자, 네 M65 팬츠는 어떻게 생긴 거였으면 좋겠어. 근본적인 M65 팬츠의 오리지널은 있잖아. 미디가 굉장히 길고 통도 굉장히 넓고 원단도 굉장히 무거운데 펄럭거리고 이 M65가 있어. 근데 너는 네 고객들에게 어떤 M65를 보여주고 싶어?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나는. 그건 내가 옷을 시작하고 디자인이라는 걸 시작해서 10년이 넘어서야 알게 된 일이야.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고. 항상 딜레마가 있었어. 왜냐면 우리는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할게요. 국내 한국 디자이너들이, 여러분들 지금 어린 친구들은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때는 뭔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해외 트렌드를 보는 것밖에는. 그러면 해외 트렌드를 봐. 그럼 해외에서 내가 동경하는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옷들이 있어. 만드는 옷들이 있어. 그럼 나도 그 디자이너들을 동경하고 좋아할 거 아니야. 리스펙을 가져가면, 와, 이런 옷들도 만들었구나. 와, 저 옷 너무 멋있다. 솔직한 말로 나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창조적인 디자인했다고 한 사람들은 싹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내가 뭐 이 영상이 나가서 뭐 문제가 돼도 저는 상관없어요. 예. 그 디자이너가 뭐 창조적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될 거야. 내가 그 사람의 레퍼런스가 뭔지를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정도로 난 본 적이 없어요. 국내는 그렇게 창의적인 거를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어떤 우리의 감성이 있을 수가 없었어, 우리 나이 때. 왜냐하면 지금 친구들은 구글에서 해외 거를 클릭 몇 번, 브랜드 몇 번, 전 세계를 인스타그램으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외국을 나가지 않으면 못 봤고, 그것만, 외국을 나가서 그 브랜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소중한 때였고, 그걸 본 사람들만이 조금 한국에만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거의 일본이었지만 제가 제 여권에 일본이 30회 이상 찍혀 있어요. 예. 정말로 20살 때부터 많이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이 보고 싶어서,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옷들이 보고 싶어서. 근데 제가 브랜드를 하고 처음 6, 7년, 7, 8년 저는 해외 디자이너만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열망이었어요. 내 디자인을 했다라고 난 볼 수 없었을 것 같아.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내 디자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도 있겠지만, 내가 또 이러면 폄하한다고 하겠지만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해외에서 그 트렌드를 아예 안 보고 그 사람 혼자서 그 트렌드를 만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인정해. 난 내가 창조적이지 못했었다는 걸. 근데
나는 그게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지금 나오는 지금 뭐 신진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창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인가요? 아니지. 그 최근에 나오는 디자인들은 굉장히 신박한 것들이 많아. 여러 가지 커팅, 뭐 여러 가지 원단의 배합,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아. 근데 그건 그 친구들의 디자인이잖아, 그치? 그 친구들의 디자인인데 우리 때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 트렌드도 아니었고. 그리고 벌써 내가 브랜드를 시작한 게 거의 13, 14년? 13, 14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20대가 중학생도 안 됐을 때야. 그때는 한국 브랜드들이 처음 시작했던 때. 그때 한국의 브랜드는 몇 개 없었어요. 브라운 브레스, 커버나, 나, 스펙테이터 이 정도? 이스트로그도 나보다 한 2년 뒤 정도였고, 이제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 일본의 90년대 후반 같은 느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해외 브랜드만큼 메이킹을 하는 것 자체도 진짜 힘들었다고. 그것만 해내도 어떻게? 근데 할 수가 없었어. 왜? 모든 공장들은 다 획일화되어 있는 작업만을 하려고 했고, 우선은 옛날에 우리가 바라던 기계들이 다 없으니까 구현을 할 수가 없고, 그 브랜드들만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선은 출발점 원단부터 없고, 원단을 일본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때 당시엔 일본에서 원단을 누가 수입해 주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야. 누가 수입해 주는지도 몰랐고, 어찌 보면 되게 무지했죠. 무지했고 알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디자이너들이 다 해외 트렌드나 해외 레퍼런스, 브랜드들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브랜드를 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초짜들이었고,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겠지만, 내가 브랜드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건 나도 블라인드 파일즈를 시작하고 한 1년 뒤쯤 정도. 요즘에 디자인 도용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만약에 내 옷을 샀는데,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 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뭐 자켓류나, 첫 번째 자켓류나 저희는 전문적으로 직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켓류나 뭐 바지 이런 직기류들은 나한테 이제 뭐 비빔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아메리칸 캐주얼의 베이스를 가진 옷들은 종류가 굉장히 적어요. 내가 블라인드 파일즈를 내년 4월까지만 하겠다고 한 이유도 내가 알고 있는 종류들을 다 레퍼런스 한 것 같아서요. 더 이상 난 창조적인 디자인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서 정말 짜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테 할 말도 없어요. 난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창조적인 디자인을 한 사람들을 보고 멋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 사람들 옷을 많은 사람들이 입을 거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 입을 거다라는 생각은 나는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 레퍼런스를 가진 의류를 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쪽 직기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그냥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름에 이제 티셔츠나 이런 걸 하는데 그래픽류를 이야기하잖아. 그래픽류를 제가 이제 해외에 옛날 빈티지 티셔츠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가져와서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솔직한 말로 싫다고 하고, 넌 네 디자인이 아니야, 그거 도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할 말은 없어요. 왜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걸 뭘 어떡하겠어. 왜냐?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국내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브랜드가 여름에 티를 안 낼 수도 없고,
욕을 하려면 욕을 해라 라는 생각으로 했어. 솔직히 그냥 그 옷 한 장이 예쁜 게 더 중요한 거지 않냐. 그리고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하기보단 조금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모르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리스펙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래픽을 도용했다라고 하면 도용했다라고 하지만 오마주라고 보기도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면 오마주는 좀 많이 바꾸는 거니까, 많이 변화시켰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런가 봐요. 그냥 저를 욕할 사람은 욕하셔도 되는데 저는 바꾼 게 싫어요. 바꾼다라고 하면 더 아름다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원본보다 더 아름다운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바꿀 이유가 없잖아. 왜 바꿔? 그렇잖아. 그게 굉장히 딜레마였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티셔츠에 나염을 보는 일은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나염인 것 같아요. 어떤 티셔츠에 어떤 나염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사람들은 이 티셔츠를 사고 만족할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건데, 전 안 예쁜 거보단 그래도 내 걸 산 사람들이 뭐라고 욕할지언정 예쁜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뭐 기분 나쁨을 드렸다면 뭐 할 수 없죠. 죄송한 부분이고, 솔직한 마음으로 죄송한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라고 얘기하면 제 노력이 잘못된 거라고 봐야죠. 제 노력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합리화 시키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들어보시면 국내에서는 한 번도 서브컬처나 밴드, 그리고 어떤 미국 내에서의 노는 친구들의 그런 감성을 담은 의류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블라인드 파일즈 이전에. 내가 소개해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창조적으로 하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소개함으로써 더 많이 알게 된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뭐 내가 욕바지가 되건, 내가 뭐 양아치가 되건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 친구들이 더 많이 알게 됐으면 그게 블라인드 파일즈를 한 걸로 난 좋게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뭐 씨발 좋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 난 좋게 생각해야 되니까 블라인드 파일즈를 함으로써 친구들한테 많이 전달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걸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다 갖다 대면 여기다 갖다 대는 거고 저기다 갖다 대면 저기다 갖다 대는 건데, 디자인이라는 게. 하지만 기분 나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죄송하고, 근데 그냥 제 마음은 멋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그 책임지라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죠. 책임지라는 거는. 근데 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만약에 사과할 사람은 딱 한 명 같아요. 한 종류의 사람 같아. 내 걸 사셨는데 난 그런 게 싫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난 모르고 샀어. 근데 프린트가 도용 같아? 난 이런 게 싫어. 그런 분들한테는 사과해도 되지. 그런 디자이너라고 치부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런 디자이너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가 딴 걸로 넘어가서 형이 이제 곧 있으면 유튜브를 이제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11월에 그만두고 다 얘기가 됐잖아, 우리. 지금 유튜브를 이제 3년에 4년 정도 가까이 했고, 하면서 장점과 좀 단점이 있다는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의 장점은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간접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뭐 솔직히 얘기하자고 하면 원탁이 네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디테일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정말 많이 힘들었고 처음 3개월은 야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루에 15시간씩 편집했고 수익은 하나도 나지 않았지. 계속해서 이게 3개월 4개월 반복되면 이 힘듦을 사람들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블라인드 파일즈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소개되는 그 블라인드 파일즈의 매출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블라인드 파일즈의 매출이 오르면서 유튜브도 선순환으로 조금 구독자들이 많이 오르고 중간에 한번 터닝 포인트가 있긴 했죠. 뭐 런업님의 그런 걸 하면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거 전에 블라인드 파일즈는 벌써 많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빴고 그랬을 때 저희한테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너도 알지만 뭐 유튜버는 여러분들 유튜버가 광고를 받는 걸 욕할 건 아니에요. 유지가 돼야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내가 그런 글들 보는데 돈 벌려고 한다. 씨발 뭐 굶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린 것 같고요. 그거는 서로 잘 돼야지. 어떻게 뭐 돈 벌려고 한다 뭐 개 같은 소리를 그런 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얘기 같고 영상을 찍는 것도 노력이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일이에요. 다. 근데 그때 우리가 회의를 많이 했잖아. 그때 저희는 결정을 해야 될 때였어요. 뭐 500만 원을 준다, 1000만 원을 준다, 1500만 원을 준다, 2000만 원을 준다 하는 사람들 광고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우리는 광고를 받지 말자.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진짜 진솔한 우리 속에 있는 의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걸 광고를 받는 순간 하지 못할 것 같다. 왜냐면 남한테 돈 받아놓고 누가 제 거 광고해 주세요. 전 솔직히 할게요. 500만 원 주세요. 그럼 500만 원 받은 다음에 족같네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 원탁이도 옷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때 스티릴즈 대표였고 스티릴즈를 할 때였으니까 그냥 옷으로 보여주면 그게 더 우리한테, 그리고 유튜브 굿즈도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가져갔던 게 지금의 에센스룸이 있게끔 만들었던 선택 같아.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근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또 그랬다고 욕하고 안 했으면 또 안 한다고 욕하고. 근데 블라인드 파일즈가 되게 많이 알려진 게 장점. 단점은 모든 불만을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브랜드가 CS를 하거나 뭐를 할 때 물건을 내놓으면 브랜드의 대표가 얼굴을 까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불만이 있을 때 그 사람 개인의 불만일 수 있어요. 옷이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나갔던 어떤 사람한테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만이 정상적인 객관적인 불만이라고 보기는 힘들단 말이야. 옷에 대해서. 그리고 옷은 디자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거는 조금만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피드백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유튜버니까. 내가 유튜버기 때문에 그걸 안 받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안 받고 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그렇잖아요. 뭐 주마다 2번씩 라이브 켜서 4-5시간씩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옷에 불만입니다 하면 내가 그 글만 안 읽고 피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건 좋겠습니다, 이거는 카피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글에 대해서 다 피해야 되고 이러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다 대답을 하고, 근데 대답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왜냐? 정당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비정당한 것들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대화해야 되고. 근데 보통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진 않죠. CS가 와서 마음에 안 듭니다.
아, 그럼 고객님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환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를 우리는 왜 이런 건지. 근데 그게 또 왜 이런 건지를 얘기하고 물건을 발매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유튜버 신분이 아니고 얼굴을 까고 있는 사람 신분이 아닌 게 훨씬 편하긴 하죠. 브랜드를. 옷 하나만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옷 하나만으로 보여줬을 때 홍보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 그러면 유튜브 시작하고 블라인드 파이지 하면서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돈 많이 벌었죠. 돈 많이 벌었어요. 저는 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블라인드 파일즈가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모든 방식은 굉장히 새로웠어요. 국내 브랜드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방식이었고 저는 예전에 니드로크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그때는 제가 대디자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 브랜드만큼이라도 해보려는 그런 노력. 그냥 그때는 저를 갈고 닦았던 시기.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니드로크 때 얘기를 하면 나 부끄러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블라인드 파일즈는 시즌의 개념을 가져가지 않는 브랜드이면서 단독 발매의 성향을 지녔었고, 블라인드 파일즈 이전의 브랜드들은 모든 브랜드들이 거의 다 몰이나 무신사나 29cm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온라인 몰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파는 이제 셀렉샵들, 편집샵들에 납품을 한다라거나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유통 구조를 가져갔던 브랜드였는데, 블라인드 파일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자신 하나만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 브랜드가 혼자 독자 생존을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본 브랜드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도 없었던 방식이었고, 그게 제 자의랑은 상관없이 굉장히 2, 3년 동안 계속 품절되는 품절 사태를 보였고, 그 품절 사태를 보였을 때 사람들은 그 브랜드에 조금 더 열광할 수 있는 거를 조금은 줬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이게 저처럼 어떤 광고나 홍보 라인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 그걸 자기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지금 브랜드를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브 채널이 있었으니까 전 그렇게 했지만 그 친구들은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 뭐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워가 많다든가, 아니면 어디 카페에서 되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한 층 쌓아가면서 뭔가 자기 팔로워를 만들고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브랜딩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희는 좀 짜치지만 유튜브로 된 거고, 처음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닌데 되니까 그렇게 흘러가서 이 브랜드가 이렇게 판매 방식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게 여러 가지 면으로 잘 맞아서, 그리고 도와주신 고객분들이 많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다른 브랜드들도 브랜드가 저런 방식으로 가져가도 제 옷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옷에 자신감만 있다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증명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없었어요, 국내에서. 그냥 하나의 브랜드가 혼자서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를 혼자 생존할 수 있는 걸 보여준 것. 유통구조 없고 광고 없고 광고에 돈을 써야 되지 않고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준 건 블라인드 파일즈가 최초였고, 블라인드 파일즈가 보여줬던 이것들이 멋있다, 간지난다가 아니라 지금 되게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뭐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한 방식을 그대로 뭐 다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국내 브랜드 옷만 잘하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좋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저는
좀 많이 블라인드 파일즈를 이렇게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리고 내 뒤로 나온 브랜드들이 굉장히 그런 몰드를 버린 브랜드들도 많이 나왔었고, 이제는 조금 브랜드 하나의 감성만으로 그 브랜드가 내는 퀄리티 감성만으로 독자 생존할 수 있는 브랜드도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무신사 없이도 29cm 없이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은 보여주지 않았나. 예전에 형 리드로크 하실 때는 리드로크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창피했어 난.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뭐랄까 좀 대중화되지 않은 옷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좀 매니아층들이 좀 많이 있고 지금 블라인드 파이즈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랑 플랫폼도 있고 정말 옷에 문외한 사람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친구들이 옷에 막 되게 잘 입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잘 입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그렇죠. 잘 입는 친구들 많지만 그냥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형이 좋아서 입는 경우도 있어요. 팬심으로 입는 경우. 그런 분들 보면은 어때요? 흐뭇하지 왜? 브랜드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내 옷을 입고 만족하는 고객을 보는 게 흐뭇한 거지. 멋있는 사람은 없어. 멋있는 사람은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가 멋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멋있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봤어도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보는 눈이 거기니까. 왜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보는 게 실력이에요. 디자이너는. 지금 내가 뭐가 아름답다고 보이느냐, 내 눈으로. 그게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옷을 잘 입는 사람도 눈이 실력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뭐 내 거를 입었는데 멋있지 않은 사람을 내가 안쓰러워해야 될 건 아니잖아. 그리고 니드워크 때 매니악했었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니드워크 때 제일 많이 팔린 게 티고요. 제일 많이 팔린 게 맨투맨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시는 맨투맨 스웨셔츠. 1948이라고 적혀있던 스웨셔츠. 니드워크에서 아메카지를 했다고 하죠. 아메카지일 뿐이에요, 그냥. 네. 사람들이 사는 옷은 같습니다. 항상 제일 많이 나가는 것들, 네. 제일 많이 팔리는 것들. 그걸 버리고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왜? 브랜드가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유튜브 얘기를 좀 더 하자면 형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양한 브랜드를 폄하를 엄청 했는데 브랜드를 깠다? 왜 그렇게 폄하를 했는지. 첫 번째, 변명하는 건 아니에요. 변명하는 건 아니고 했어요. 깠어요. 맞아요. 네. 별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별로 안 됐어요, 솔직히. 네. 이건 전제로 깔고 갈게요.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까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간과했어요. 뭘 간과했냐? 오늘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내일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모레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걸 간과했어요. 저희 라이브를 오래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뭐 미친놈입니까? 갑자기 와서 유니클로 옷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얘기하기 불편하잖아요. 전 별로라고 생각하니까. 전 유니클로가 브랜드라고 생각도 안 해요, 솔직히. 근데 왜? 내 솔직한 마음은, 내 심정은 그냥 저렴한 거, 깔끔한 거, 그리 멋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입는 옷. 그렇게 나는 판단해. 근데 처음엔 그랬어요. 유니클로? 그럼 잘 모르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물어봐요. 유니클로 왜 인정 안 하냐? 유니클로만큼 좋은 옷이 어딨냐?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근데 그러다 보면 저도 짜증이 나요. 계속해서 너 좋다고 얘기해. 너 유니클로 좋다고 얘기해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는 난 솔직히 진짜, 왜냐면 우리가 라이브를 하면서는
이 에센스룸이 가진 정체성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자, 내 마음속에. 그리고 저는 블라인드 파일즈를 자꾸 유튜브에 엮는데,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는 순간은 패션 유튜버예요. 패션 유튜버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블라인드 파일즈 수장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럼 그 친구들한테 정말로 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니클로가 괜찮냐고 처음에는 누구도 얘기해. 우영미가 괜찮아요? 아이 뭐 근데 우영미 나는 좋으면 입으세요. 이래. 왜 이렇게 말이 흐지부지하지 않은 식으로 계속 물어봐. 우영미 준지 유니클로 일주일에 2번씩 5시간 방송을 하면 5시간씩 10시간을 방송을 하면 나 그냥 X다고 생각해. 니네 입어. 더 이상 묻지 마. 그러면 왜 X같은지에 대해서 또 물어봐. 그러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슈도 되고 막 깠다고 얘기도 나오고 막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왜 우리가 까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줬어야 되는데, 다음 주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다음 주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다음 주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나는 벌써 얘기를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유머러스한 부분들도 엮여 있으니 또 라이브 방송이 재밌어야 하고, 그러니까 막 그걸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겨. 그러니까 나도 간과한 거지.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걸 우리의 예전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온지를 모르고 그냥 쟤네는 씨밭 그냥 아무거나 다 못 가게 하는 새끼들. 근데 저는 제가 깐 거에 대해서 남의 걸 깠다고 해서 저를 욕하는 사람들은 많이 욕하세요. 상관없어요. 지금 와서 얘기하면 저는 그거는 후회 절대로 안 해요. 왜냐? 아무도 이해 못했을걸요? 내가 까지 않았으면. 왜 별로인지에 대해서. 대놓고 까도 이해 안 하려는 사람은 안 해. 왜? 자긴 그게 좋거든. 대놓고 까도. 그럼 욕은 제가 먹어요. 깠다고. 근데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도 돌려세우고 싶어요. 까더라도. 그 정도 인식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획일적인 문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에센스룸도 밈이 있어요. 나 네가 어제 올린 레스 바지에 블라인드 파일즈 티에 무슨 모자 입은 것도 스타터팩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친구 그처럼. 성립이 안 되는 게, 그걸 입은 사람은 500명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걸 입은 사람은 몇만 명이에요. 몇백만이고. 왜 니네가 보는 그걸 여기다 넣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몇백만의 획일적인 패션과 500명, 1000명이 에센스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패션이 이게 에센스룸 스타터팩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판매된 게 실질적으로 판매된 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 블라인드 파일즈야 여름에 티 진짜 7, 8천 장씩 나가지만 그 중에 종류별로 보자면 좀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집기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가요. 그걸 행태라고 보고 획일적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그걸 갑자기 행태. 니네 입장에서 싫으니까 그 사람들이 행태겠죠. 예.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남친룩, 그리고 우후죽순 입고 다니는 온 동네 노는 동네 가면 다 똑같은 옷 입고 있는 그 것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근데 그거를 내가 멋있으시죠. 멋있으신데 좋으신데 저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직한 유튜버인가요? 정직한 패션 유튜버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욕먹을 지언정. 나도 욕먹는 거 싫어요. 근데 이제 내성이 생겼어요. 욕을 하도 먹어서. 상관은 없는데 나는 뭐 원래도 너도 알지만 내가 뭐 욕먹는 걸 그렇게 뭐 예민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 제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한국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획일화된 광고만으로 사람들한테 막 뿌려서 입히는 옷들을 점점 덜 만들게 되지 않을까. 회사들도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해라. 패션 유튜버의 생각. 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형을 동대문 출신 디자이너라고 굉장히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형을 무시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 동대문 출신 쌈마이 디자이너다. 맞아요. 맞아.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와서 어딜 가서 공부해서 뭐 잘한 디자이너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저를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냥 뭐 디렉터 정도지. 내가 뭐한 막 창조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경험치로 내가 좋았던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조합돼서 지금의 트렌드와 맞물려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지 무슨 대단한 거라는 사람은 아니니까. 전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아니고 동대문 출신이라는 말은 동대문 출신인 걸 어떻게 해요? 동대문 출신인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나는 동대문 출신이라는 게 무시당해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은 안 해. 제가 브랜드 옷들도 많이 만들어줘 봤어요. 원래 제 전직을 아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대기업들, 여러분들이 알던 백화점 브랜드들 물건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제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어떤 거냐면 제가 미팅을 들어가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몰라요. 디자이너들이. 그림은 그려와. 말도 안 되는 포트폴리오. 그 디자이너가 그린 그 그림대로 옷이 안 돼. 뭐냐면은 옷의 공정을 아예 몰라. 어떻게 시작돼서 옷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자기 혼자 집에서 만들어 봤지. 공장에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순서도 아예 모르고 있고. 왜? 공장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공장을 가본 적이 없지. 그림만 던져봤지. 그리고 패턴은 보통은 브랜드 쪽이나 젤모직이나 뭐 한섬 이런 데들 뭐 LF 이런 쪽은 다 그 현직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턴 부장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적인 약간의 패턴 만들 줄 알아도 새로운 패턴들을 하고, 패턴을 주고 원단을 줘요.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을 막 그려와요. 그러면 나는 항상 얘기하던 게 그거였어요. 이거 옷 안 돼요. 이거 안 맞아요. 항상 이야기하던 것들. 그러면서 저 친구들은 디자인하는 대학교를 나왔을 텐데 학교에선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뭐 내가 뭐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뭐 디자이너 입장이 아니라 그 수주를 받아서 만들어만 주던 사람 입장이었으니까 나는 그들이 그런지를 모르고 있었어. 아예 모르고 있었던 상태인데, 아니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내가 본 대부분의 디자이너는 그랬어. 내가 본 대부분의 디자이너는. 그리고 알아서 그럼 대충 바꿔서 만들어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신 분량만 없게 해라. 그러면 나는 항상 물건을 내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옷이 안 이쁜데 분량이 문제인 건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한 디자인이니까. 근데 원래 준 거랑도 맞지도 않아, 옷이. 근데 그건 뭐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뭐 QC는 많이 봐요. QC는 많이 보는데 QC가 잘 맞지도 않아. 왜냐면 다이마루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지류 티셔츠나 스웨셔츠나 후디 이런 것들은
QC가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유동성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옷이 한 벌 한 벌도 어느 정도 안에선 맞아야겠지만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블레이저, 수트 이런 걸 만들지 않는 이상, 아니면 딱 떨어지는 자켓,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옛날 솔리드 홈무에서 많이 나오던 그 딱 그냥 블루종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QC는 거의 안 맞는다고 봐야 돼. 그리고 그게 꼭 굳이 모두에게 좋은 옷도 아니고,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이렇구나라고 느꼈는데, 동대문 사람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동대문 사람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1년에 만들어내는 옷이 아무리 싸구려일지언정 몇백 벌씩이에요. 브랜드 디자이너 1년에 만들어봐야 20벌, 30벌도 못 만들어봐요, 옷을. 경험치가 다르다고. 경험치 쪽에선 동대문이 우위하지 않나라고 난 봐. 시장에서 신상을 일주일에 3개씩, 4개씩 만드는데, 뭐 아무리 싸구려만 만들어 봐가지고 싸구려만 만들어서 싸구려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시장에서 정말로 인식을 잘 가진 사람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전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설 데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구현해내는 능력이 있거든.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기술적으로 출중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그림을 잘 그리면 옷을 잘 만듭니까? 그걸 구현해낼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우대받아야 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고 그런 친구들이 뭐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천대받아야 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디자이너가 어디 출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옷이 나왔고 그 옷을 얼마나 사람들이 만족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잘못된 게, 옷을 겉모양만 봐요. 그 옷을 어떤 공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프린트만 찍는 게 옷이 아니에요. 그러면 브라바도 사 입으면 되잖아. 밴드티 리프로덕트 한 거. 밴드티 리프로덕트 하는데 요새 진짜 많던데. 사 입으세요. 그냥 옛날 옷의 만듦새나 옛날 옷이 주는 감성이 지금의 만듦새로 구현해내는 것들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프린트로만 옷 입으시면 되잖아요. 모든 옷은 누구의 관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폄하하실 이유도 없고, 저는 폄하했어도 돼요. 왜? 유튜버니까. 나는 폄하했어도 되죠. 왜냐면 이 친구들한테 안 좋은 걸 안 좋더라고 안 좋은 걸 저는 별로 그냥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쌍욕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해하지 않을 사람은 난 그거 진짜 같다고 생각해. 그게 뭐야 씨발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 안 할 사람은 이해 안 해요. 근데 뭐 좋게 얘기했으면, 폄하하지 않고 좋았으면, 뭐 굳이 폄하를 할 필요가, 뭔 소리야. 폄하를 해도 이해 못 하는데. 이해 안 할 사람은 뭘 해도 이해 안 하고, 이해할 사람은 뭘 해도 이해합니다. 그냥 제가 욕 먹을게요. 괜찮습니다. 동대문 디자이너 그거였지? 왜 얘기가 여기까지 갔나? 제가 말이 많아서. 형 말하니까 동대문 출신 디자이너들도 장점이 분명히 있고. 장점이 있지. 확실히 장점이 있어요. 확실히 장점이 있는데,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이제 감성 문제예요. 감성 문제. 저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속이 답답해서 얘기를 못해. 진짜 많이 봤는데 만들어내는 능력이 절대 무시당할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뭐합니까? 못 만드는데. 미국에서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메이드 인 USA예요.
이태리에서 만들어봤어요. 여기는 한국이라고요. 이태리에서 브랜드 하지 왜?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현장에서 굴러먹고 현장에서 진짜 어떤 거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플러스 감성까지 가져갔을 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또 감성이 없으면 그 사람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누가 누구는 이렇게 해야 능력치가 좋아지네, 이렇게 이게 아니라니까. 어떤 친구가 자기는 별로 안 좋은 의상학과를 나왔는데, 안 좋은 학교 의상학과를 나왔는데 미친놈처럼 하루에 몇십 번씩 막 앉아서 그냥 밥도 안 먹고 옷만 만들어 본 친구면 돼요. 그잖아. 그 친구를 누가 어떻게 할 거야. 그 친구면 인정해야죠. 예. 보통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근데 결과물이 말을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동대문 출신 디자이너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근데 난 동대문 출신이니까 폄하를 당해도 됩니다. 동대문 출신을 폄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저기 뭐야, 길거리에서 박스 장사하던 니고도 문화복장 예술학교 나왔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제가 아는 문화복장 예술학교 나온 사람만 한 30명 돼요. 니고는 문화복장 예술학교를 나와서 잘 된 게 아니라 감성이 좋아서 잘 된 겁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이걸 많이 봤는데 형을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해? 아, 내가 나를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냐고? 예, 저는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해요. 예. 유튜브 초창기에 굉장히 편협했어요, 제가. 왜냐면 대중의 소리를 들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대중의 소리를 들을 일도 없었고, 저도 막 욕을 했다가도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혼자 생각해보면 아, 그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많았어, 되게. 그리고 근데 그냥 나를 내로남불이라고 엮는 사람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그리고 그런 걸로 엮자면요, 세상에 내로남불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있어, 사람이. 생각은 4년의 기간이라는 시간인데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변하고, 내가 2년 전에 별로였던 옷이 2년 뒤에 트렌드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계속 예전엔 이렇게 얘기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내로남불인 거잖아. 그래서 저는 내로남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니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로남불의 이미지를 안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2년 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게 지금은 좋을 수 있거든. 그럼 내가 그걸 좋다라고 하면 내로남불인 거야?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1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6개월 만에도 변할 수 있고 3개월 만에도 변할 수 있어요. 전 내로남불이에요. 전 내로남불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하고 생각하고 변화해야 되는 게 디렉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야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이 상태의 옷들밖에 못 만든다는 얘기니까. 또 어떤 다른 게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폄하했던 것들이 또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우영미 옷이 좋을 수도 있잖아. 있을지야 모르겠지만. 근데 요새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던데, 브랜드가. 그 브랜드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던 약간 우리가 폄하했다고 얘기할게. 우리가 까내렸다고 얘기할게. 우리라고 안 할게요. 제가 까내렸다고 얘기할게. 내가 까내렸다고 얘기한 브랜드들도 점점 스트릿 성향을 보이던데, 요새.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니까 또 바뀌어 오는 것 같아. 근데 만듦새만으로는 깔 수 없는 브랜드인 건 맞죠. 예. 만듦새는 좋죠. 예. 왜냐하면 그게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야 되고 절대 서비스를 해야 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만듦새만은 좋은 브랜드들이 맞다. 그렇지만 감성적으로 좋은 브랜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텐드로인이라고 쳤는데
아메카지 성향은 그러니까 일반 브랜드들,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한 가지 스타일을 계속 가져가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바뀌는 브랜드들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 브랜드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은 좀 어떤 게 맞다고 보나요?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는 거냐, 근데? 그거 이 얘기의 맥락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얘기해봐야 얘기할 필요 없는 얘기야. 근데 그것도 있을 수 있죠. 브랜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색깔이 그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조리가 되고. 아, 브랜드의 스타일이 바뀐다? 그럼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거겠지.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냥 그 옷 한 벌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지는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옷에 이유를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옷은 그 한 벌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쁘냐 안 예쁘냐. 야, 그 옷이 예쁘면 그 옷이 뭘 한 건지를 예쁘고 나서 뒤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예쁘니까 이걸 입을 건데 이건 뭐였지? 어떤 소재를 사용했지? 어떻게 만들었지?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는 거지? 이걸 가지는 건데 예쁜 게 먼저인데 스펙부터 봐요. 옷을. 그러면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브랜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브랜드의 스펙은 좋았었으니까 그 브랜드의 스펙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블라인드 파일즈, 한 예로 들어서 블라인드 파일즈에서 뭐가 나왔는데 블라인드 파일즈를 사는 사람은 난 믿고 블라인드 파일즈를 구매했었으니까 난 블라인드 파일즈에서 뭐가 내든지 다 사. 뭘 내든지 난 블라인드 파일즈가 좋아. 이런 것보단 블라인드 파일즈에서 뭘 낸 게 마음에 들고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장이 어떤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보고 브랜드 네이밍을 지우고 봐야 옷이 늘어요. 예, 보는 게. 그래서 자기가 손해도 안 보고 구매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먼저 브랜드를 남들보다 선점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고 디깅 능력도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많은 걸 디깅을 잘하고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되는 능력들도. 근데 그 이전에 옷을 많이 사본 경험치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왜 옷을 보는데 난 진짜 아쉬운 게 예쁜 게 더 중요하거든. 내가 입었을 때 안 예쁜데 모으면 어떨 거야? 모으면 어떨 거냐고. 예쁜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근데 예쁨이 뒤쳐져 있어. 그걸 만든 놈이 누군지, 그걸 뭘로 만들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왜 거기에 감동을 하고 옷을 사야 돼? 옷을 살 땐 예쁜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뒤에 것도 누가 만들었는지 뭔지를 맞았을 때 사세요. 그거부터 보고 예쁜지를 보지 말고. 그게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 그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남이 샀던 게 남이 샀고 예쁘다라고 하고 자꾸 말이 나오는 거, 회자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증명해 줬으니까 난 따라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먼저 자기가 좋은 것들을 고를 수 있는 눈이 늘 수가 없어. 왜 예쁜지도 모르고 사거든. 많이 사네, 사봐야지. 블라인드 파일즈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예. 작년 여름에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올해 여름에도 굉장히 많이 느꼈다. 파다 보니 왜 목이 이렇게 넓지? 난 일부러 목을 넓게 만든 건데 왜 이렇게 원단이 얇지? 좀 더 할랑할랑한 느낌으로 옛날 거 많이 입었던 것처럼 입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건데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아니더라고요. 퀄리티가 씹장이더라고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예쁜데 아니 뭐 브랜드에서 어떤 뭐 물건을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예. 거기다가 딱히나 워싱류를 가져가는 브랜드에서 국내 단가를 내기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사고들도 많고 아직 그런 데이터 자체가 국내에는 완벽하지가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봐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 그걸 좀 덜 하면 덜 했다고 욕해요. 그랬다가 아이 덜 했다고 뭐라 그러네? 그러고 존나 강하게 가야지 이러면 존나 강하게 갔다 사고 나면 사고 났다고 욕해. 불량이나 만드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조금 진중하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 바라보는 눈에서 첫 번째, 옷을 바라보는 첫 번째는 예쁘냐 안 예쁘냐, 내가 입었을 때 멋있을 수 있냐 없냐. 우리 야보는 내가 존나 말려도 까르띠에 안경을 산단 말이에요. 저는 까르띠에 안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나는 제가 쓰는 안경 취향이 내 취향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걸 왜 저 돈 주고 사지? 근데 제 눈엔 예쁜 거야. 근데 제가 사. 진짜 거금을 주고. 난 그걸 리스펙 한다니까. 내가 놀리긴 하지만 지 생각이 있잖아. 근데 어떻게 옷을 산다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조차도 없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예쁜 디자인이 가장 먼저인 거고 그거에 그냥 남들이 산다고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지가 중요해 그 사람들한테. 자, 처음 보는 브랜드야. 괜찮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거 괜찮다. 이건 괜찮을 것 같아. 느낌이 딱 왔어.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 대한민국 어린 친구들의 80% 이상은 네이버에 쳐서 그 브랜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인지, 내가 입었을 때 쪽팔리지 않을지 다 검색해보고 다 만족스러울 때 가격대까지 맞춰본 다음에 구매를 하겠지. 난 전자가 맞다라고 생각한다. 환불도 정말 잘해주는 이 나라에서 왜 굳이 그걸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옷 사기도 바쁘고 자기 거 뭐 살지 서칭하는데도 시간이 모질라요. 남의 거 신경 쓸 바에는 자기가 멋있어지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이 거의 제 유튜브 인생을 마무리하는 영상 비슷할 거야, 그치? 이제는 뭐 지나가면서 뭐 그 마무리하는 거를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저의 안 좋은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이제 저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코멘트 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코멘트 할 일도 없고 라이브를 하지 않으니까. 유튜브에 제 치부일지언정 남겨놓고 영상으로 박제시켜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욕할 분들 욕하시고 응원할 분들 응원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나 긴데? 존나 긴데 존나 잘하지 않냐? 이렇게 프로페셔널인데 그만두는 게 맞는 건가? 씨발.